먹는 약. 약국에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식후 30분에 복용하세요. 그러면 식사하고 나서 15분 있다가 사과를 깎아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는 약. 연고를 처방해 줄 정도의 상태가 되면 화장을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하시더라고. 왜냐면 화장은 생명이거든. 그럼 넌 좀비니? 붙이는 약. 파스는 약을 먹는 거 대신에 붙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기 걸렸을 때 주사 어디에 맞아요? 엉덩이에 맞잖아요. 엉덩이가 네네. 감기 걸린 거 아니잖아요. 약에 관한 모든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강약 중강약 시즌2. 안녕하십니까. 강약 중강약에서 오늘은 또 진행을 맡고 있는 정혜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플갱어를 보고 곧 사망할 것 같은 예감이 든 황 약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백수입니다. 네, 1일로의 레진입니다. 네. 네, 방청객 1 오리픽스입니다. 시즌 2 13번째 이야기 2부 천연 마약. 자, 오늘 그 마약의 두 번째 이야기 천연 마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천연 마약이란 무엇이냐? 뭔가 천연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 그치? 않아? 왠지. 왠지 산속을 뒤지면 있을 것 같은 약이라는 얘기죠. 자꾸 찾으려 그래. 뭘 찾고 싶은 거야? 우리나라는 자생중 잘 없어요. 그래요? 천연이니까. 그러니까 뭐 천연 그러면 이제 자연에서 나오는 네, 자연스럽게 막 자연스러운 마약. 이거 김재식 K 약사님이 네. 그러더라고. 어떤 환자가 와가지고 천연 유산균을 달라고 했다는 거야. 천연 유산균? 화장실 가서 찾으시지 왜 나한테 찾아고? 우리가 기생충 퍼펙트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 그 사람의 그 노멀 그 플로라 그 뭐라 그러죠? 정상상태균. 정상 세균총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다가 요새 그거를 개놈 프로젝트를 하는 게 미국하고 중국이 엄청나게 큰 돈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의 장 속에 있는 세균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유전자 서열을 밝히는 작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과 관련돼서 이제 건강한 정상 세균총을 어떻게 하면 내 장에 이식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똥 장사가 있다는 거야 진짜로. 네? 똥 한 번 싸는데 5만 원이라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똥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정상세균총을 잘 걸러내갖고 이제 이식을 해주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장의 면역성 질환들 있잖아요. 자가 면역성 질환들 치료할 때 이게 효과가 좀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걸러서 쓴다고 하는데 요새는 좀 똥만 쉽게 싸도 얘기하면 똥 이식이라고. 그렇죠. 똥 이식인데 예. 똥 그 비주얼을 그대로 이식하는 건 아니고 약간의 정화작용을 거쳐서 이식을 하는 건데 건강하신 분이 잘 싼 똥은 한 건에 5만 원이라고 40불이라 그러더라고. 목적 높은 똥방송 잘 들었고요. 저 여튼 똥 얘기를 갑자기 했는데 천연 유산균 얘기 때문이잖아. 자, 천연 마약 하면은 지금 저희가 준비한 게 3대 세 가지 마약 종류인데 크게 나누어서 아편, 코카인, 대마 요렇게 세 가지를 지금 준비를 하신 거죠. 이거 세 가지밖에 없는 건가요? 그럴 리는 없죠. 굉장히 다양한 게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법과 의학이 모르는 새로운 약도 있고 새로운 이제 식물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고요. 그리고 또 그 오래전부터 쓰이긴 했는데 사실상 어떤 그 시장에서 효용성이 없어가지고 퇴출되다시피 한 그런 식물들도 있습니다. 아니야 모르긴 몰라도 저 바이오 테크놀로지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이거 GMO 연구하는 사람 있을지도 몰라. 마약 GMO. 실제로 대만은 지금 합법으로 팔고 있는 나라에서요 GMO 연구하고 있습니다. 커봐 사람들 사고방식은 다 그렇다니까. 자, 그럼 아편부터. 아편이 일단 마약의 대명사죠. 아편하면 나는 그냥 아편 전쟁 떠오르는데. 그죠. 아편 전쟁. 아편 전쟁도 있고 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죠. 공산당 선언이요? 공산당 선언하신 그분 한때 금소였던 우리 칼 마르크스. 근데 사실 그 아저씨 시대 아편은 솔직히 우리가 보는 타이레놀 같은 걸 텐데. 진통제? 왜 아프간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정 상비약으로 아편을 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아니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많이 썼죠. 많이 썼지 않나? 지금은 안 쓰지만 옛날에 뭐 양귀비 열매 말려서 지사제로 쓰고 그랬으니까. 양귀비 열매에서 추출한 게 아편이에요?
열매에서도 좀 성분인데 보통 이제 줄기에서 추출을 많이 해요. 줄기에서 한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씨방 아니에요? 씨방? 시방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네. 어디가 됐건 농도만 높으면 다 뽑아낼 수 있는데 수익 쪽이 오. 양이 많으니까 정제만 기술이 좋으면은 오히려 더 많은 수율을 올릴 수 있죠. 이분은 질문을 할수록 구체적으로 답을 해. 이상해. 이게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서 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제가 해본 것은 아니에요. 아, 이거는 업자 출신 아니면 알 수 없는 업계 비밀 아니야? 근데 이게 그 뒤에 나올 약도 그렇고 이 약도 그렇고요. 워낙 오래됐고 옛날에 뭐 딱히 그렇게 정보 공개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비공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옛날문은 뒤지면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아편하고 우리가 코카인하고 대마 준비했다 그랬는데 사실 마약하면 몰핀, 헤로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다 그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가공하고 변형해서 이름이 나오는- 조금씩 달라지는 건가? 아니 그 화학적으로 어떤 처리를 해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럼 몰핀도 아편의 일종인 거예요? 몰핀이 아편에서 딱 약효만 나올 애를 뽑아가지고 만들면 그게 몰핀이죠. 헤로인은요? 헤로인은 이 몰핀을 상품화로 해서 팔았다가 시판 중지가 되는 애의 상품명. 다이아세틸 몰핀. 아, 그러니까 아편에서 특정 양리적인 성분만 추출을 해낸 게 몰핀이고 몰핀을 가공한 게 상품용으로 가공한 게 사실상 헤로인이다. 현대 양리학의 시초를 몰핀부터 보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원래 서양 쪽에서도 풀떼기 우리 왜 지금 저 전통의학처럼 하는 거를 서양에서 똑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양리학 이우주 선생님 양리학 교과서 서문 쪽에 보면 나오는데 그 얘기가 이우주 선생님 이우주 선생 진짜 오랜만에 보는 의학사전을 쓰신 그분? 네, 그렇죠. 그 책에 보면은 네. 어떤 약국에서 조수로 일하던 친구가 약국이라고 하는데 그 아편 몰핀 얘기 나올 시절에 약국은 지금 제약회사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약 공장이 산업혁명이 되면서 제약회사가 된 거니까 거기 그 약국에 일하던 테크니션이 아편을 어떻게 지지고 뽑고 해갖고 몰핀을 뽑아내서 약으로 시판을 하면서 그때부터 근대 양리학이 시작됐다고 그런 견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의료용으로 지금도 이제 암 환자나 암성 통증에 이런 거에 마약을 쓰는데 그쵸. 뭐 알펜타닐, 펜타닐, 코데인, 옥시코돈, 몰핀 다 이 계열 오피움, 오파이오이드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것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드라마 하우스에 보면 그쵸. 하우스가 계속 처먹하는 그 먹는 바이코딘. 이게 하이드로코돈이라 그것도 요 계열이고. 근데 얘는 이제 몰핀 같은 경우는 그 시절에 저희가 지금 진통제 지금 비마약성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를 쓰고 있잖아요. 네. 그 말인즉슨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전에는 스테로이드를 진통제로 썼다는 얘기고 그렇지. 스테로이드 전에는 마약을 지금 그렇지. 우리가 타이레놀 먹듯이 무슨 썼다는 기침약 거지. 먹듯이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 시절에. 근데 그렇게 썼던 와중에 얘들은 금단 증상을 의료로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엔 그랬고 약으로 썼겠죠. 그러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금지를 시킨 걸 테고 특정한 용도로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통제하에서만 쓸 수 있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거죠. 뭐 한 50년 100년 뒤에는 판피린도 마약이 될지도 몰라. 가능성 있죠. 그런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남용하고 계속 의존하게 되는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예전에 비해서 계속 그 기준이 점점 낮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이슈가 되고 이 사람들이 이걸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절해야겠구나라고 이게 문제가 되면서 법이 생기고 막 이러는데 예전에는 아편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그러면서 다음에 뭐가 될지 모르는 거죠, 뭐. 한 50년 후에 우리 후배 한참 후배들이 보면 세상에 이런 걸 약으로 썼단 말이야 할 그럴 만한 거 가능성이 있죠. 있지. 지금도 우리가 뭐 1900년대 감기약, 뭐 1800년대 감기약 보면서 거기 보면 뭐 다이하이드로코데인, 몰핀 이러고 적혀 있는데 기겁을 하잖아요. 그 효과는 좋겠네 이러면서 뿅 가는 거지 그냥 한 방에. 한 100년 후에는 똑같이 그럴 수 있죠. 100년 후에는 알파고가 할 거였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전에 그 입시 공부, 본고사 공부할 때 우리 왜 고려가요 이런 게 막 나오잖아. 네. 근데 고려가요라는 게 고려시대 대중가요 아니야.
그러면은 2000년 후 본고사에는 서태지 하여가 가사를 써놓고 화자의 마음은 하여가 여는 누구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오겠네. 이러고 낄낄대고 웃었거든요. 지금 이게 똑같은 얘기인 거야. 약에 대해서도. 아 진짜 가능한 건가? 아니 생각을 해봐. 나중에 되면은 막 지지지지지 틀어놓고 이 지지지지지가 의미하는 것은 새의 울음소리, 이 아기의 소리 이러면서 시험 문제 나올지도 모른다. 얄리 얄라. 아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 뭐가 달라? 아 진짜 그렇겠네요. 여튼 예전에는 몰핀을 이렇게 흔하게 진통제로 썼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어림도 없다. 상상도 할 수 없네요. 네,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처방부터 재고 관리까지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마약 있다. 재고 관리 얘기도 꺼내지 마세요. 짜증나 죽겠. 나중에 다음 편에 설명을 드릴 건데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작업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렇게 많이 쓴다고. 아프간이 세계 제일의 아편 산지예요. 80% 정도는 아프간에서 나는 걸로 거기가 환경이 딱 좋대요. 마약 나오기에. 그 아편에 나오기에는 고산 열대지대 최고라고. 커피하고 게다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양귀비 말고도 양귀비 또 있는 재배하는 거예요? 거. 양귀비 계열의 양귀비 속에 속하는 애들이 다 가능한데 그 중에서 이제 잘 나오는 품종만 뽑아가지고 이제 플랜트 농업으로 돌리는 거죠. 그게 미군들이 탈레반 때려 잡는다고 돌아다니는데 미군들 특징이 안 걸어 다니잖아. 차로 다니잖아. 근데 아편 재배 지역이 높은 데 있으니까 차가 못 올라가는 데 있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소탕이 안 된다고. 게다가 그걸 때려 잡으면은 이 사람들이 그거 재배해서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탈레반도 숨겨주고 미군들 오면은 속이고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아편 캐갖고 팔고 이래서 소탕이 안 됐다라는 도시 전설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전에 왜 막 그 진통제 같은 거 모자라서 아프간 현지에서 수급이 잘 안 돼가지고 케이모 공기업이냐? 그 새끼들 하여간에 그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야 현지에서 조달해서 쓰면 되잖아. 근데 이게 현지에서 조달을 쓰는 게 사실 굉장히 유서 깊고 의외로 지금 이제 저희 세대처럼 이제 교육을 20세기 이후에 받은 사람들은 사실 잘 써본 적이 없지만 옛날에는 레시피도 있고 많아요.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영화 파리넬리라는 거 보시면 이제 주인공이 카스트라토 그러니까 거세를 당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 거세를 당하는 씬이 오프닝에 나오는데 이렇게 하얀색 물에 애를 담궈놓고 거기다가 이제 칼질을 해서 피가 쫙 올라와가지고 이제 색이 변하는 게 오프닝인데 그 하얀색 물에 하얀색 성분이 뭐겠어요? 비누 아닌가요? 양귀비 수액이지. 양귀비 수액, 양귀비 수액. 비누 아니에요? 비누는 아니 애가 지금 칼에 상처로 어디에 상처가 났는데 거기에 비눗물 들어가면 그거 뒷감당을 누가 할 건데? 거세에도 비뇨기과에서 하니? 하죠. 그 뭐지? 거세라고 하지 않고요. 페넥토미. 아니죠. 오키액토미죠. 오키액토미. 중성화 수술. 중성화 수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보통 중성화라는 게 고환을 자르는 거잖아요. 그 페넥토미는 아니죠. 페넥토미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 페넥토미는 저거 뭐지 우리 보통 페나일 캔서 암일 때 하죠. 거세를 할 때 유로에서 옛날에 한다는 거지. 그렇죠. 유로에서 해봤어? 합니다. 뭐 그냥 암 같은 경우는 고환절제술을 많이 하죠. 고환암 걸렸을 때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걸리니까. 나는 그걸 왜 자르지? 이 생각 계속 하고 있어. 왜 자르겠어요? 그러니까 자르지. 옛날에 전립선암 때도 전립선암 때는 고환까지 자른 케이스는 별로 못 봤고요. 보통은 고환암이거나 아니면은 어린아이들이 이제 고환이 꼬여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래갖고 그렇게 됐을 때 고환이 이제 골든 타임을 놓치면 이제 죽거든요. 아이고. 골든 타임 인생도 망가지고 깊이 공감하는데 그 골든 타임 놓치기 전에 고환 꼬인 걸 풀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풀지 못하면 수술을 해야 되는 사태가 그러면 생기죠. 내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남아 있으니까. 내비도를 안 먹어도 되는군요. 네, 한쪽을 나중에 이제 인공고환으로 그냥 비주얼만 이렇게 맞춰주는. 그러니까 배운 걸 이상한 데서 이상하게 써먹어 저희가. 하여튼 그래서 옛날에 썼던 그 유서 깊다고 한 얘기가 지금이야 우리가 약을 준다고 하면 의사들은 대부분 생각하는 게 먹이거나 주사로 주거나 이런 걸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런 수단이 쉽지 않잖아요. 먹이고 바르고 뭐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수액 담금 그 물에다가 상처도 담그고 이 물도 마시게 해가지고 마취 효과도 보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고 꽤 잘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잘 듣겠지. 뿅 가서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호흡곤란도 좀 오고. 근데 그 양귀비 수액에 사람 몸을 담그면 뭐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까 파리넬리 영화에서. 그냥 담그는 거 자체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요. 상처가 있는 데에 이제 그 수액이 닿게 되면은 일정 부분은 그 근처로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되면서 양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는 게 있고요. 아, 상처로 약이 흡수가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혈관내로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점막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진통 들어가고. 효과가 있는. 진통 효과 때문에 쓰는 원래는 거죠. 진통제니까 주요 용도가. 이 아편 전쟁, 아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아편 전쟁이기도 한데 이 아편 전쟁이 그러니까 결국에 아편 때문에 일어난 전쟁인 거죠. 그렇게 말하긴 좀 어려울 것 그렇게 같은데. 말하긴 조금 우리 저 레이제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로. 왜 역사도 갑자기 역사 전문가? 저한테 원래 덕후의 기본 자질이 역덕후가 있어요. 그 건담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도 건담 프라모델 조립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표면 덕후인데 네. 건담 우주세기 역사를 꿰고 있는 역덕후가 있거든요. 연표를 외운다거나 이게 진성덕후야. 만든다거나. 우주세기 79년 뭐 사이드 세븐 전쟁 발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역덕후예요 이 양반이. 이게 아편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편을 못 팔게 해서 영국이 중국을 쳐들어갔기 때문에 아편 전쟁이라고 부르는 건 맞는데요.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이제 영국에서 정부가 대놓고 식민지를 착취하면은 좀 티가 나니까 이제 일종의 유령 회사 비스무리한 걸 만들어서 했는데 공기업이죠 공기업. 공기업이죠. 그렇죠. 이 동인도 회사가 자기네들이 환율 계산하고 그런 거 잘못해가지고 망할 것 같으니까 중국에다가 아편을 때려 붓고 그래서 외교 문제가 돼서 발생한 전쟁입니다. 굉장히 더러운 전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사실 실제로 아편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그러면 이게 아편 때문에 벌어졌으면 이 전쟁 전후로 뭐 아편 사용자가 줄다거나 는다거나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요. 아. 예. 아편이 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두 번으로 나오는데 1차에는 왜 그 세계사 책에 왜 임칙서라는 사람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이 청나라 관리인데 이 더러운 영국 놈들이 아편을 가져오고 있으니까 하지 마. 청나라법에는 아편 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어떤 나라도 법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우리 아편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저 관리놈이 그런다고 이러면서 전함을 이끌고 간 거죠. 영국이. 네, 그래서 청나라가 1차로 탈탈탈 털리고 그리고 나서 2차에 이때가 이제 에로호 사건이라고. 에로호 사건. 이것도 보면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네가 아편을 단속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우리 군함에 걸린 명예로운 대영 제국의 국기를 훼손하는 건 내가 참을 수 없어 이러면서 두드려 팬 거거든요. 그냥. 그냥 쉽게 말해 힘센 놈이 구실 잡아가지고 힘 약한 놈을 팬 건데 그 전까지는 중국이란 나라의 거대한 그런 것 때문에 경외심을 갖고 있던 유럽 세력들이 붙어보니까 개털이거든. 그치. 그냥 두드려 맞는 대로 두드려 맞고 탈탈 털리니까 그때부터 다 달라붙어가지고 뭐 일본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청나라가 그때부터 그냥 망했어요가 된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 아편이라는 건 구실인데 그 아편 때문에 역사가 바뀔 정도로 거대한 경제 품목이라고 해야 되나? 또 그 당시에 가진 아편이 가진 의미는 그 정도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고부가 가치 산업의 수입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아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이 그걸로 먹고 살죠. 북한도 많이 북한도 꽤 재배할걸요? 예, 판다고 북한 들려오죠. 양대 수출품이 위조 달러랑 마약이라고 하니까. 진짜. 근데 그것도 안타까운 게 북한은 정제 기술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제 천연마약류는 상대적으로 기술이 좀 난이도가 낮고요. 네. 이제 합성 계열은 좀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예 그쪽은 이제 북한 애들이 못 건드린다고. 역시 북전문가라. 퀄리티 컨트롤에 문제가 있군요. 퀄리티보다 이제 테크놀로지 레벨의 문제가. 아 그렇구나. 기술이 딸린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이제 아까 아편에서 약으로 만든 게 몰핀이고 몰핀을 다시 가공한 게 이제 다이아세틸 몰핀이 별명이 바이엘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진통제 만들다가 그 아스피린 만든 그 바이엘이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헤로인이라고 붙인 헤로인? 건데 히로인이죠. 그러니까 히로인? 정확하게 얘기하면 히어로인데 왜 히어로의 하필 여성용. 히어로인 왜 여성형이에요? 여성용으로 붙인 거는 그것까진 모르겠는데요. 아니야 약을 그 거기에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있는 나라잖아. 아까 네. 그래서 여성형 약은 여성형이라고 보는 원래 걸 약이 수도 여성 있어. 명사인가? 난 독일어는 모릅니다. 독일어 배우신 분? 돼야 됐을 때면 된 디돼야 돼.
다스 데스 댐 다스 디데아 댄디. 그래놓고 이히 비베 디 하고 끝날 거잖아. 텐탁도 합니다. 아무튼 이게 그 마약 계열의 진짜 황제라고 부르는데 헤로인이 뭐 황제가 아니라 여제. 그러네. 뭐 아무튼 이게 왜 히어로야 얘가? 원래는 이제 몰핀이 나쁘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네. 근데 몰핀을 쓰기가 힘든데 얘네가 처음 만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검출을 해보니까 몰핀과 같은 효과를 내지만 몰핀 같은 나쁜 일이 몸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잘못된 정보를 가진 거예요. 몰핀의 나쁜 일은 뭔가요? 금단 정상 아니면은 내성 이런 것들이 안 생긴다. 왜냐면 이게 몰핀이랑 비슷한데 몰핀이 아니니까 몸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우리가 원하는 효과만 딱 보고 빠져나간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아 착각. 예. 그 시절에 임상시험하고 이런 기술이 없던 시절이니까 검출 기술에 문제가 있어서. 근데 나중에 밝혀져 보니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몸에 들어가서 몰핀으로 변했으니까 당연히 헤로인에 맞으면 몰핀을 맞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죠. 그게 밝혀지면서 이제 시판 중지가 된 건데 실제로 이게 디아세틸 몰핀이라서 아세틸기 떨어지면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더 빨리 통과해 갖고 CNS의 그 어피니티가 더 높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는 거는 뇌를 통해 뇌로 들어간다는 거고. 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래는 우리가 모든 약을 먹었으면 항히스타민제 얘기할 때 했는데 덩치가 크면 뇌로 들어가는 그 중간 필터에 걸려야 되는데 걸리지 않고 쑥 들어가서 중추신경계에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통과를 못하고 말초에서만 작용을 해서 진통 효과를 보고 이제 혈관 수축 효과를 보고 딱 그 정도에서 끝나는 줄 안 거예요. 바이엘에서. 근데 그래서 히어로란 이름을 붙인 거죠. 영웅적인 약이다 이거는. 근데 정말 영웅적인 약이 어떤 분들에겐 되어버렸죠. 그렇죠. 더욱 강력한 마약을 지금 만들어낸 거야. 그 히어로가 된 그렇지. 이게 몰핀보다 더 센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헤로인은 압도적이에요. 헤로인은 음성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바이엘에서 정식으로 이걸 만들어낸 거구나. 이게 상품명이에요. 타이레놀 같은 아스피린, 타이레놀 같은 상품명이 헤로인이에요. 맙소사. 헤로인 TM으로 딱 써놓던데 보면은. 그러면 지금은 그럼 헤로인은 공식적으로 유통되는 건 없을 거고. 불법이죠 다. 다 불법으로. 네. 몰핀보다 더 세다니까. 몰핀을 쓰면 몰핀을 썼지 헤로인을 쓸 일은 사실상 없죠. 그렇죠. 예. 헤로인은 의학적으로도 안 쓰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쓰는 건 대부분 이제 몰핀 염화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로 쓰죠. 황산 몰핀이라든가 디아세틸 몰핀은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얘가 알려진 그러니까 처음에 바이엘이 착각한 것과 다르게 실제로는 같은 양을 쓰면 2배 정도 효과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몰핀이랑 헤로인을 같은 양을 쓰면 헤로인이 2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2배 이상 거의 3배까지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보통 몰핀 이제 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1ml 아니면은 뭐 한 2ml 이렇게 소량을 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헤로인을 그렇게 주려면 0.5 막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재겠어요?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런 데 있어서. 이 몰핀 헤로인 아편 얘기에서 궁금한 건 얘네를 맞으면 진통이잖아요. 근데 통증이 없는 사람이 얘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얘네가 마약? 전 안 해봤습니다. 도취감에 빠지는 느낌, 행복감, 행복감. 행복해져요? 유포리아 다행증이라고 하는. 다행증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하는데 이 다행증 이런 거 아니고요. 행복감.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왜 행복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 아니 얘네가 느끼는 행복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거랑 좀 다를 것 같아 왠지. 그러니까 딱 오늘 술 잘 받네 했을 때 그 정도 느낌의 몇 배 이상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송백수가 하고요. 잘 알겠네. 그래요? 예. 몇 배나 된대요? 그거 조사만 알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몰핀 계열은 10배 이상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오늘 술이 잘 받네, 술이 달아 막 이랬을 때 이 느낌의 10배? 10배 이상. 와 강력하다.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약 때문에 어떤 그 오르가즘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는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와. 그 실제로 뭐 그 춘약이라 그러나? 춘약? 그 무협지에 춘약. 보면은 그 성관계 일종의 발정제 같은. 그 발정제라고 하면 되겠다. 그게 잘 생각해 보면은 마약일 거라고. 대놓고 마약이죠 그거. 먹으면은 내가 원치 않는데 성욕이 흥분되고 내 행동을 제어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삶이 피폐해지는 거. 이게 뭐예요?
마약이지. 그렇죠. 그 실제로 근데 그 마약 행복감이 나는 그냥 우리가 그냥 교과서적으로 뭐 행복감, 다행감 이렇게 얘기를 들었지만 술 마시고 기분 좋은 거에 10배 이상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거 대단한데 그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제가 지인한테 들은 거예요. 인터넷에서 말하는 지인은 뭐다? 뭐 하여간 들어봅시다. 그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느껴진대요. 감각들이. 그래서 네, 감각이 상승이 예, 오죠. 감각이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발달해서 똑같은 음악을 들어도 다르게 들리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이제 음악 감상용 약으로 흔히 유명한 약들 LSD, 대마가 저런 계열로 오고요. 몰핀 계열은 좀 달라요. 그쪽은 그 어떤 약쟁이들의 그 자기 회고담 이런 거를 보면은 주로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정보가 좀 차단되는 느낌이 나면서 나만 오롯하게 있는 것 같은 나만의 일종의 세계에서 열반에 빠져든다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사실 약만 하진 않잖아요. 약하고 항상 관계를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인들이? 네.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약을 하고 관계를 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송백수 본인은 아닌 것 같아. 그렇군요. 아까 이제 아까 발정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필로폰을 적발을 당했는데 이거를 그 춘약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남성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성감을 올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했다가 연예인 생활이 훅 가신 분이 하나 있죠.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 그대로 많이 그분이 누구예요? 그 저 허준에 나오셨던 황모 씨라고. 그 진짜. 약주라고 했더니 지가 약 먹었다는 그 메디. 얘네가 이렇게 막 행복감, 다행감, 막 기분 좋은 이런 느낌이면 중추신경계, 뇌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얘를? 아니요, 이게 억제제예요. 저희가 예전에 술 얘기할 때 술도 중추신경 억제. 술이 억제제인데 왜 술 마시면 깽판 치냐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내가 교육받아서 학습된 사회의 금기적인 행동을 억제해버려서 발광하는 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은 우리가 보통 제어하는 작용을 하는 참고 뭔가 이렇게 규칙을 지키고 이러는 중추신경 센터를 마비를 시켜버려요. 근데 이제 억제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은 사람이 이제 극도로 게을러지는 거죠. 정신을 억제하고 있으니까. 얘는 그 술이랑 또 축 다르네. 늘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뭐 움직이기도 귀찮고 숨쉬기도 귀찮고 방구석에 들어앉아가지고 와 근데 세상은 참 행복하고 좋아. 뭐 집에서 키보드질 하고 있는 덕후들이 느끼는 감정 겪어보신 적 있지? 화약스님이 잘 아시는 것 같아서. 그런가? 거울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둘이.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약에 취해가지고 의식이 없는데 이 약 부작용 때문에 구토를 하거든요. 의식이 없는데 구토를 한다. 구토는 원래 부작용이니. 근데 구토하다가 지 토사물에 목에 걸려서 죽는데 죽는 것도 모르고 죽는 그 정도로. 이게 보통 이제 술을 먹고 토를 했을 경우에는 기도로 들어가면은 알잖아요. 그냥 기침을 하고 몸을 뒤틀고 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술이 취해도. 근데 이제 몰핀 같이 이제 강한 약, 이건 얘네들은 이제 진정제로도 쓸 정도니까 마취제로도 쓰고 이런 거는 그런 반응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토사물이 왕창 넘어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숨이 차서 죽게 되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볼케이노라고 그쪽 용어에서는 이야기를 볼케이노. 요거 이제 요런 걸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려면 이제 영화 트레인스포팅이라고 거기 보면 뭐 마크 렌튼 주인공 나오는데 그 걔들이 이제 헤로인에 써가지고 각종 뻘짓들을 그 영화를 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억제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약만 놓고 보면 억제제긴 한데요. 솔직히 이제 이런 쪽 정보 아시는 분들이 업 계열 약물이니 다운 계열 약물이니 이런 표현에 오히려 더 익숙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업 계열, 다운 계열? 예. 네. 기분이 업된다, 기분이 다운된다. 업자 용어가 자꾸 나오는데 이건 똥쟁이들 용어긴 한데 하여튼 다운 계열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약인데 실제로 이 헤로인 그러니까 몰핀만 놓고 보면은 다운이지만 섞어버리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를 뭐랑 들어 섞나요?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코카인하고 섞는 스피드볼이라는 그런 조합이 이분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또? 이거는 수많은 락스타들과 만화 주인공들이 어마어마하게 쓴 약인데 짜파구리 만들듯이 만들어봤다 네, 이거죠. 그렇죠. 짜파구리?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굉장한 쾌감과 굉장한 흥분도를 느끼고 굉장히 높은 사망 확률을 가지게 되죠. 업앤다운이 반복되면은 코카인은 디바? 왜 불러? 코카인은 업인가요? 코카인은 업계열로 유명한 약이죠. 그럼 이거랑 히로뽕이랑 섞으면 정말 업앤다운인 거예요? 그 진폭에 올라감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겠군. 아 진짜 롤러코스터. 롤코는 그 두산 어느 선발 나오는 그 경기 이게 아닌가? 그 이런 이제 업계열 다운계열 섞으면은 이제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이 됐다 다운이 됐다 이 진폭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그 생물학적으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모든 종류의 수용체를 전부 다 망가뜨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효과가 나타나고 수용체가 뭔가요? 그 닿았을 때 몸에서 효능을 나타내게 하는 몸에 있는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약이 들면 어떤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니코틴 수용체 그러면 담배를 폈을 때 니코틴이 들어가서 자극하는 스위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니코틴 수용체 그러면 니코틴의 영향을 받는 수용체이고 열쇠 자물쇠 모델로 많이 얘기를 그래서 하죠. 약이 들어가면 열쇠가 들어가서 그 자물쇠를 따는 건데 문제는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먹으면 몸에 있는 온갖 스위치가 다 켜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두꺼비 집이 딱 내려가면서 그대로 가는 거죠. 셧다운. 이거 무서운 약이네. 유명한 약이에요. 그 약쟁이가 약을 하나만 할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한 번만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토하다가 죽기도 하고 다른 약이랑 섞어서 먹다가 죽기도 하고. 그냥 먹다 죽기도 하고. 특히 헤로인 같은 경우는 다른 이런 마약류들은 보통 내성 때문에 계속 쓰다가 부작용 때문에 이제 뭐 심장이 마비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헤로인 얘는 포텐시가 높아가지고 얘도 내성 때문에 복용량을 높이는데 그 장기적인 뭐 장기 파손 같은 부작용이 오기 전에 중간에 용량 높이다 치사량에 도달해가지고 폐나 간 손상으로 그냥 골로 가는 경우가 많은 그러니까 포텐시가 높다는 뜻인데 독한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일명 센 약이군요. 아주 센 약. 그리고 헤로인. 아편계 약물의 특징이 그냥 다른 거 없이도 호흡을 이제 억제한다 그러죠. 숨을 덜 쉬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용량을 많이 주면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숨을 멈추고 죽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무서운 약이군요. 검출되는 것도 이제 침이나 손톱, 뼈, 뭐 모발 이런 데서 한 일주일 지나도 이게 나오거든요. 잡기는 쉽겠구만. 노리고 잡으면 쉬운데 그냥 쉬운데. 일반 스크리닝에 안 걸려요. 피 뽑아서 하는 그런 스크린 오줌이나 이런 걸로 안 걸린다는 얘기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마약 검사할 때 머리카락을 맨날 뽑아가잖아요. 그렇구만. 네, 그런 약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술 먹고 기분 좋은 것의 10배 이상의 즐거움을 느끼려다가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다. 리스크가 엄청 크네요. 약도 그쵸. 사실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워서. 이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생각나네요. 그게 왜 생각이 나죠? 작용이 크면 반작용도 크다. 그러니까 마약류에선 저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쾌감을 많이 주고 어떤 그 시장에서 잘 팔리는 약일수록 사망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정말 전문가 같으세요. 네. 나 이쪽 전문가 아니야. 왜 이러니까요? 전문의가 그쪽 이쪽 전문이 아니야? 아니 뭐 소문에 의하면 이쪽 전문을 하고 싶었는데 해당되는 과가 없어서 성적 맞춰 회계학과를 갔다고. 뭐 반은 많이. 자, 그다음 두 번째. 코카인. 코카인은 코카 나무 아니에요? 코카. 저희가 아까 남미 쪽에서 마약 카르텔 얘기할 때 코카 나무 잎에서 분리한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코카 하면 생각나는 뭐 있지 않으세요? 코카콜라. 코카콜라 맞아요. 그 코카콜라를 콕이라고 COKE 그걸로 하잖아요. 그게 코카나무 잎을 원래 콕이라고 부르거든요. 코카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코카콜라가 코카인이 있고 코카콜라 심지어 마약이란 이것도 뜻. 저 핀버튼 이름이 핀버튼이라고 하는 약사가 팀버튼 아니죠? 팀버튼 말고 존 핀버튼인데 소화제를 이제 만들려고 하다가 소화제도 좀 만들고 가그린도 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청량감 있는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코카나무 잎을 삶은 거랑 콜라나무 껍질 추출물을 합쳐가지고 콜라도 나무예요? 콜라나무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코카나무랑 코카랑 콜라를 섞어서 만들어서 탄산을 들이부어가지고 코카콜라다.
맙소사. 아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코카인으로 음료수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마약을 먹고 있었어. 아까 왜 대마 얘기할 때도 대마초 씨앗 같은 걸로 한약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마약 성분이 없는 부분을 삶아서 만든 거예요. 그거 누가 알아? 이게 원래 이게 약간은 있는데요. 원래 코카이피라는 거를 그 동네에서 어떻게 쓰냐면은 그냥 일할 때 네. 질겅질겅 씹어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껌처럼. 네 그런 용도로 쓰고 양치질 할 때 사용하고 그래요. 그래서 허브 같은 개념으로 이제 미국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 추출 방식이 뭐냐면은 그 모히또라고 아시죠? 네. 칵테일. 그게 그거잖아요. 탄산수하고 허브하고 섞어가지고 추출해내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만든 약사가 약국에서 만든 음료수가 코카콜라예요. 원래 코카인이라고 생각하면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게 코로 이렇게 쓱 들이마시는 그거 가루 이렇게 착착착 해갖고 그거 영화에서 좀 본 것 같은데. 코로 마셔서 코카인이냐? 뭐 왜 그래? 받아야 될지. 괜찮습니다. 방송이 안 나갈 거고. 코로 흡입하는 거예요, 코카인은? 그 이제 코카인 추출물로 제일 유명한 것들이 이제 그렇게 코로 흡입을 하는 이제 비강 흡입이라고 하죠. 이쪽 업자 용어로 이 코 쪽에 있는 점막이 있고 점막에다 약을 붙여주면 혈관 타고 들어가서 작용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하는데요. 실제로 원래 코카인 추출물 그 이전 방송에서 이야기했었던 이제 파우더라고 불렸던 옛날 약은 원래 주사를 했습니다. 주사? 네. 가루를요? 예, 가루를 이제 그 생리식염수에 섞어가지고 했고 마약하면 주사지. 네, 마약하면 주사죠. 맞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게 맞는 말이긴 하죠. 셜록 홈즈 소설 중에 이제 그 4개의 서명이라는 소설에 처음에 보면은 셜록 홈즈가 0.7% 코카인 생리식염 주사액을 주사를 한다는 게 나와요. 근데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때 영국에 팔고 있던 게 0.7%짜리고 시판이 됐던 약입니다. 이런 용도로 아니면은 뭐 와인 아니면은 뭐 리큐르 이런 술에다가 넣어서 팔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 파우더 코카인이라는 거는 그 굉장히 비싸고요. 만들기도 힘들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단가가 좀 안 맞아요. 대신에 효과는 아주 좋고 순도만 높으면은 이제 마취제로도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성이 있는 그런 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컨트롤이 잘 되고 그래서 백인들의 장난감이라고 그런 이명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까 지난 시간에 시멘트 가루 섞는다는 게 이 코카인인 거예요? 시멘트 가루 섞은 거 헤로인에도 섞고 코카인에도 섞을 수는 있죠. 뭐 하얀색 가루만 다 섞으면 되는 거잖아요. 밀가루? 밀가루 섞어도 되고 밀가루 안전하겠네 상대적으로. 아니 그래서 왜 마약 거래하는 영화 장면 보면은 그 가루 뜯어가지고 맛을 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걸 아마 불순물 탔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딱 먹어봤을 때 아 내가 약쟁인데 평소에 먹은 거보다 효과가 안 나온다. 그럼 이 새끼가 장난을 쳤구나 이러는 거고 효과가 좋다 그러면 스고이 그러면서 사가는 거고. 그래서 살짝 이렇게 먹어보고. 네 먹어보거나 뭐 코로도 해보거나 주로 코로도 많이 하고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 게 코카인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코로도 많이 한다고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많이 하면은 잘 쪼개가지고 책상에다 늘어놓고 이제 1달러짜리 그 지폐를 딱 말아가지고 코로 싹 빠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 1달러짜리로 빨고 나중에 뭐 껌 사거나 할 때 1달러 쓰고 그 유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지폐는 거의 90% 가까이 코카인이 조금씩 묻어 있다는 거죠. 우와. 검출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어찌됐든 그 코로 흡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같거든요. 코가 그래서 이 안에 점막들이 코카인 때문에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ENT 선생님들 중에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점막 손상도 있고요. 그 비중격이라고 이제 코 사이를 막고 있는 연골이 녹아요. 장기 사용하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끔 이비인후과에 여기가 녹고 막 자꾸 염증이 생긴다고 해서 와서 보니까 물어보면은 코카인 과거에 사용한 적이 있더라.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코카인은 뭐가 좋아요, 먹으면? 아주 그 기분이 좋죠. 한마디로. 이거는 아까 전에 말한 억계열. 성욕 증가 쪽에 좀 특화돼 얘기가 많이 있나요? 특화라기보다는 이 약쟁이들이 그런 걸 찾는 용도상 나 혼자 기분 좋기보다는 그렇잖아요. 시너지 효과를 노리겠죠? 그래서 그런가 제가 네덜란드 갔을 때 그 네덜란드는 성매매도 합법이고 마약도 합법이잖아요. 그래서 간 거예요? 네. 그 암스테르담에 그 거리가 있어요. 있어요. 예. 거기 꽃시장 옆에 유명한 관광지니까 가봐야 되잖아요. 그까지 갔는데 거길 그게 목적인 것 같은데. 아니 그냥
그 되게 유명해요. 그 이제. 공창가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공창가. 그 골목이 있는데 낮에 가면 아무것도 없던데. 낮에도 있어요. 몇 분 계세요. 낮에는 봤어요. 어쨌든 네. 색깔이 열심히 빨갛진 보셨네요. 않아요. 아니 저보고 자꾸 들어오시라고 하시길래 저희가 그래서 아니, 그 얘기가 네덜란드 아니고- 말을 알아들었어? 아니 뭐 손짓은 다 알았죠. 네. 근데 거기 그 거리를 걷는데 어떤 바바리 코트 입은 남자가 저한테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코카인이 필요하냐고 물어봤어요. 바바리맨이야 그게? 아니 또 그 남성의 목소리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Need cocaine? 그래서 예스. 오 예스 아, 이러셨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나도 그런 길을 걷겠다. 뒷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철컹철컹. 근데 이 딜러 얘기가 나서 말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파우더 코카인은 이제 백인들의 장난감을 불릴 정도로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유통도 상대적으로 잘 막히는 편이고요. 근데 이걸 어떤 천재적인 화학자가 이 크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물건을 만듭니다. 락스 얘기하는 거. 네. 락스라고도 하고 크랙이라고도 하고 크랙이라는 유명으로 이제 공식 이름은 크랙에 가까운데 얘가 뭐냐면은 이 코카잎 추출액에다가 베이킹 소다를 타요. 그러면은 잘 빠져요. 그리고 얘 특징이 뭐냐면은 그 가열을 해서 쉽게 증기가 되거든요. 그럼 그걸 싹 빠는 거예요. 그냥 코로 빠는 것보다 이렇게 빨았을 경우에 약효가 굉장히 빠르게 옵니다. 훈증이네 훈증. 네. 담배처럼. 진짜 이거는 또 어떻게 알까요? 아, 이거 유명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책만 그래요? 주잖아요. 이게 크랙이라는 게 사회학적으로도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인 게 파우더 때는 비싸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인들만 쓰고 그냥 속된 말로 하면은 이제 먹고 살만한 집 애들이 어렸을 때 잠깐 불장난으로 건드리는 그런 느낌의 약이었는데 크랙은 워낙 싸니까 흑인들 특히 이제 빈민가 쪽에서 딜러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걔네들은 미래도 없고 장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크랙을 팔고 이 크랙으로 인해서 어떤 정도의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괴짜경제학이라는 책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그 흑인 백인의 격차가 줄어들어가던 거를 다시 늘려놓은 최대 요인으로 크랙의 유통을 지목할 정도로 유행을 한 약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갔을 때도 딜러가 다가가가지고 이거를 저한테 팔려고 했죠. 크랙을. 왜? 사왔어요? 사셨으면 여기 있겠어요? 근데 왜 코카인을 안 팔고 크랙을 팔라고 했을까? 크랙이 싸니까. 의사인데. 내가 의사인 줄 어떻게 알아? 아니면 똑차 이러면서 아니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다가 걔가 수틀려가지고 손 꺼내면 난 어쩌라고. 내 알 바 아니고. 얘는 그러면 헤로인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 센냐?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성분으로.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이랬으니까 용도가 다른 거죠. 용도가 약간 다르지만 네. 저 아평과 섞이면 엄청난 그렇죠. 스피드 볼이죠. 효과를 그게. 나타내는 게 코카인이고 얘도 결국에는 나중에 좀 중독 증상이 심해지면 사망하게 되는 약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근데 얘는 단기 사망보다요. 장기 사망이 문제가 되는 게 장기 사용에 의한 사망. 장기 사용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게 부정맥을 유발해요. 그러니까 심장 질환을 만들어서 리듬을 제대로 뛰지 못하게 하고 저런. 장기 사용하면 거의 100%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카인은. 100%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끊으면 되겠지만 끊지 않으면은 거의 코카인 100% 때문에 죽는구나. 예, 부정맥은 온다. 무섭네요. 그다음 대망의 대마. YG 스트로그. 왜 YG 왜? YG 약국. YG 약국? YG 엔터테인먼트. 약국 엔터테인먼트인가요? 왜 YG 스트로그예요? 이게 나도 어디서 꿀리지 않죠.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서태지 이후 가장 핫한 남자 아이돌 한 분이 이거 하셨다가 네. 그렇죠. 기소 유예되셨죠. 뭐 한 번 했다는데 뭐 네. 어떻게 알겠어. 나는 몰랐다. 난 담배인 줄 알았다. 죽일래 폈다. 그 핑계는 진짜 바뀌지 않는 게 옛날에 이장희 씨도 잡혀가서 나 담배인 줄 알고 한번 해보고 그냥 던졌다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네덜란드 아까 송백수가 얘기한데 걸어가면요 도시 전체에서 냄새가 나요. 네덜란드는 네. 합법이니까. 진짜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요. 보통 뭐 이제 유학하신 분들이나 하면은 그 특유의 떨 냄새라고 이게 있더라고요. 맞아, 떨레라고. 네, 떨레가 있더라고요, 완전히. 떨래? 네. 그 떨이라고. 예, 대마를 떨이라고 이제 속어로 얘기하는데요. 그레스, 위드, 떨 뭐 이런 이제 풀이라고 보통 예.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진짜 그 거리를 가득 채울 정도로 냄새가 강력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담배랑 냄새 자체가 너무 다르던데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담배는 이제 필터 담배라고 해가지고 사실 담배 잎의 성분도 적고요 양 자체가 적어요. 담배도 이제 여성연이라고 이제 시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왕창 피우면은 대마 못지않은 냄새 납니다 사실은. 진짜? 시가 아프간에 있을 때 미군들 사격 클럽 중에 시가 클럽이라고 있어서 같이 가서 피고 그랬는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뭐냐면은 시골에 가면은 담배 재배하는 농가가 있잖아요. 네. 거기 왜 할아버님들이 담배 말아서 피고 그러는데 필터 없을 거고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 잎을 태우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거고요.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예. 생각이 드네요. 대만은 그러면은 잠깐만 처음에 앞편은 양귀비 속이었고 그 다음에 코카인은 코카나무였고 대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카나비스 사티바라는 식물인데 카나비스. 예, 거기 잎하고 꽃에서 카나비노이드라고 플라보노이드가 한 60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THC라고 THC 화장품 이름 같다? DHC였나? 아니야. 그건 DHL 델타9 테트라하이드로 카나비노이즈 뭐 이런 이름인데 이름은 외울 필요 없고 얘가 이제 환각을 유발하는 걸로 좀 유명해서 얘는 환각. 예, 그 THC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마예요. 근데 이제 굳이 대마로 따로 분류하는 그러니까 이유는 마약류는 아닌 이유가 그러니까 마약류인데 마약이 마약류인데 아니고 마약이 대마라고 따로 분류하는 이유가 네. 딱 기본적으로는 효과 자체가 아까 우리가 말했던 뭐 술 마시는 거다 10배 강한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성이나 뭐 신체적 의존도라는 게 사실 별로 알려진 게 없는 수준이라서 나라나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엔 주마다 좀 이게 합법화된 데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네덜란드처럼 뭐 우루과이, 북한은 뭔들 북한? 북한은 공식적으로 지금 이게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대마관리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다고 사람들이 펴요? 이게 저도 얼마 전에 한 건데요. 그 북한 의료 현황 실상 같은 거 보면은요. 북한의 전체 인구 중에 약쟁이로 추정되는 사람이 30%가 넘어요. 전 세계 단일 국가 중 전 세계에서 가장 정기가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조선 그래도 거기가 진짜 아니겠어? 북조세. 그러니까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맨정신은 살 수가 없는 거기로 건가? 맨정신을 어떻게 살아? 그렇고 가난한 나라일수록 약물 중독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러고. 네. 가난할수록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담배 전매법이랑 같이 맞물려서 담배는 사실 굉장히 대규모 농사를 짓지 않으면 힘들어요. 농약도 많이 써야 되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병충해도 약하기 때문에 담배도 농약이 담배 농약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엄청 많이 써. 뭐 그 담배인 모자이크 바이러스 뭐 이런 거 옛날에 안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예. 그 정도로 병충해 약하기 때문에 농약과 제초제를 무지하게 써야 되는데 대만은 이게 웃긴 건데 나 혼자 키울 만큼 화분에서 키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얘를 대량 생산을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물과 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산업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대마 재배하는 집 찾아낼 때 전기 사용량 우리 누진세 전기세 얼마나 높게 나오냐로 찾죠. 전기세 높게 나오는 집 의심해서 바로 경찰 들어간다고. 대만은 무조건 자연산이야? 대만 다 키우죠. 왜냐면 이건 그냥 잎을 말아서 피우는 거니까. 이 산업화가 잘 안 된다면서요. 산업화라는 게 대량 재배. 대량 재배를 했을 때 수가가 이게 단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원을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그렇구만. 그래서 담배는 금지를 하고 담배는 국가에서 팔고 대만은 금지를 해가지고 국가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우리 이말년 씨 웹툰에도 한번 나온 얘기인데 담배는 합법으로 유통을 하고 대만은 불법을 하는 이유가 아까 업다운 얘기했잖아요. 네. 그 성질 때문에 그런 건데 대만은 뭔데? 담배는 기본적으로 업이잖아요. 네. 스티뮬런트잖아요. 네. 대만은 다운이죠. 사람 축 늘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헬조선에서 노예들한테 일을 시킬 때 담배 타임을 한번 주면은 힘내서 일하는 업돼가지고 거지. 돌아와서 일을 하죠. 빠릿빠릿하게 일을 할 텐데 대마 타임을 주면 애가 축 늘어져서 환청을 듣고 다니고 일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골라야 된다면 뭘 골랐을 것이냐? 담배지 뭐. 물어보나 마나다. 그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썰이 돌아다니곤 했어요. 왜냐하면은 중독성, 뭐 의존성, 뭘 봐도 담배가 급이 대마보다 높단 말이에요. 맞아. 그 담배가 대마보다 건강에 더 나쁘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그 어쨌건 폐에다가 그을음을 먹이는 행위거든요. 대마건 담배건. 근데 여기서 폐암 유병률에서 담배가 좀 더 높게 나오더라. 그런 연구 결과가 좀 와전된 부분이 아니 근데 있긴 해요. 그거는 사실 검증이 안 되잖아요. 대마를 담배만큼 하진 않네. 널리 네. 피우게 해본 적이 그건 없으니까. 그렇다. 그런 사람들도 없고. 아, 그리고 실제로 그만큼 담배는 많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소비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연구가 많아서 몸에 나쁘다는 근거 논문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대만은 사실 뭐 내성이나 신체적 의존에 대해서 담배보다 약하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대놓고 연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것도 그러네요. 펴본 네. 사람을 이제부터 당신을 임상 실험으로 합시다. 대마를 피는 거 나한테 공개해 주세요. 그럼 누가 그러니까 하겠어요? 실험군 대조군을 나눠가지고 한쪽은 담배를 피게 하고 한쪽은 대마를 피게 해서 10년 동안 코호트 추적 연구를 한 다음에 워시아웃 피리어드를 주고 대마 피네는 다시 10년 담배를 피게 하고 담배 피네는 다시 대마를 10년 피게 해서 20년 지나면 연구 결과가 나오겠지. 어느 미친놈이 그런 연구를 하겠어.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대마 피는 사람 중에 담배 안 피는 사람은 없어요. 담배 핀다고 대마 피는 건 아닌데 대마를 피는 사람은 거의 100% 흡연자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포르노 관련 연구를 할 때 포르노를 보지 않은 남성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배종은 설정이 안 되는 거라니까 이게. 한 번도 안 본 사람과 여러 번 본 사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두 번 본 사람은 없는 것이 이게. 갑자기 확 이해가 됐어. 네. 그래서 그 이제 대마 좀 더 얘기를 하면은 이게 불법적으로 오히려 대마를 하는 게 사회적으로 더 나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합법화의 흐름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 대마 자체의 약효가 그렇게 센 게 아닌데 얘를 자꾸 불법으로 때려잡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품질 관리 문제죠 예. 결국. 불법으로 유통되는 그래서 대마가 관리 없이 생산이 되고 운송이 되니까 여기에 농약, 제초제, 방부제 들어가고 뭐 대마 아닌 뭐 진흙 같은 거 갖다 갈아놓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돼서 실제로 대마로 인해서 응급실에 갈 확률보다 이런 부가 성분에 의해서 응급실에 갈 확률이 더 높다는 논문도 여러 건 있고요. 그리고 이건 대마는 굉장히 이제 역사가 있는 약물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도 이제 되게 되냐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의료용으로 대마를 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전을 내주면 대마를 필 수가 있고요. 이 대마들은 국가에 의해서 관리받고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기 때문에 와우. 이 60년대 히피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분들이 요거를 피워본 분들이 많아요. 믿고 피우는 대마군요. 그 양반들이 피워본 인생에서 피워본 최고의 대마를 지금 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실제로 미국엔 대마란 게 굉장히 만연돼 있다고 우리 저 레이제님이 캐머런 디아즈 얘기를 조사를 해오셨는데 그 캐머런 디아즈랑 스눕독이라고 네. 그 래퍼 예. 유명한 양반이 학교 동창인데 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겠죠? 스눕독한테 대마를 사서 펴본 적이 있다고. 그리고 스눕독이 카메론 디아즈는 잘 모르겠는데 샀으면 나한테 산 거 맞을 거라고. 근데 얘네 그런 얘기해도 철컹철컹이 아닌 거예요? 이미지가 나쁘지 않은 거죠. 심지어 이제 그 조지 부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대마 펴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뭐냐면은 야 너 지금 엘리트 이미지 벗고 친서민 흉내내려고 지금 대마 폈다고 뻥치는 거지.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어느 대통령도 대마 심지 않는 거죠. 오뎅 먹는다고 시장 간 거랑 비슷한 거죠. 서민 서민 코스프레 진짜. 한다. 서민 코스프레가 대마. 그 정도다. 그 정도죠. 그 대마는 아까 다운 계열이라고 했는데 느낌이 어떤 거예요? 이게 용량 높아지면은 이제 기분 변화라고 무드 스윙즈라고 네. 스윙즈라 그러니까 어느 저 돈가스 래퍼가 한 분 생각나죠. 스윙즈란 래퍼가 있는데 그 양반이 의가사 제대를 이거 기분 변화 문제 때문에 우울증 문제 때문에 의가사 제대를 했는데 스윙스라는 이름 자체를 그것 때문에 지은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데 이 스윙스의 친구가 대마로 잡혀가서 깜빵에 갔어요. 이센스라고. 얘네 둘이 굉장히 친한데. 슈프림 팀이라고. 그래서 진짜 힙합도 모르는구나. 어떻게 홍대에서 가게 했니 너? 홍대에서 가게라면 힙합을 알아야 돼요? 홍대가 메카긴 하지 뭐. 여러 가지 인디 문화에. 힙합만 메카인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일종의 기분 변화를 주고 아니면은 네. 아예 축 늘어져가지고 이를 손에서 놔버리고 일어나고 축 늘어져서 퍼즐로 자고 있으면 좋잖아 기분이. 그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건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는요 우리 노예들은 일을 해야 된다는 중압감이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데 내가 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백수가 불안하고 하고 힘든 이유가
제일 바빠. 그거잖아요. 백수가 과로사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백수가 과로사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날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꼭 그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좀 있는데 그 본인이 굉장히 우울감이나 분노감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정신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약을 섞거나 이러면은 또 대마도 어떻게 작용할지 장담 못합니다. 그리고 대마의 경우에는 식욕은 굉장히 올려요. 엄청난 배고픔을 호소하고 이게 그 영화 뭐 헤로된 쿠마라든가 뭐 아니면 그 미국 드라마 중에 빅뱅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나오거든요. 대마 피고 좋다고 피는데 약효 떨어지니까 배고파서 죽으려고 그러고 진짜 그런단 말이에요. 빅뱅 이론? 빅뱅 이론에 얘네가 대마로 그래서 빅뱅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아유, 드라마에서 애들이 대마를 해요? 예, 한 번 한 적 있어요. 대마로 쿠키를 먹었다가 이제 히피 할머니들이 준 쿠키를 먹었는데 거기 대마가 들어있어가지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근데 이게 식욕을 올린다는 거에서 알 수 있다시피 때로는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마가 위험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경향도 항상 있습니다. 늘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꼭 그런 건 아니다. 이게 음악하는 분들이 대마를 많이 쓰는 게 아까 그 감각 이상 네, 얘기해서 뭐 그런 얘기 그렇죠. 했었죠. 네. 시청각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거에서 영감을 얻는다는 핑계로 막 핀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대마를 펴서 영감을 얻긴 하는데 대마는 이제 주로 생산보다는 이제 감상용 약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얘를 하게 되면은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잘 들리고 그 특정한 불빛들 이제 보라색 네온사인 같은 게 굉장히 민감하게 자극을 하거든요. 그 미드 같은 데서 보면 대마 핀 사람들의 시선을 네, 표현해주는 그거 맞아요. 그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특정한 이제 반복적인 전자음 아니면은 특정한 이제 이펙터를 사용한 일렉 기타 뭐 이런 그러니까 음악의 특정 장르의 음악들이 굉장히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마를 좋아하는 장르가 이제 뭐 사이키델릭 막 아니면은 뭐 프로그레시브 락 이런 쪽에서 이제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그럼 약물입니다. 힙합하는 애들은 왜 그러는 거요? 걔네는 이게 국내하고 외국이 다른데 그 사이키델릭 음악을 가져와서 무단으로 샘플링해야 되니까 요새는 그것도 자꾸 유행을 이렇게 지났어. 그냥 건받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대마를 하는 이유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얘네가 겁이 많아서 그 이상의 약물에 손을 안 댔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나라 힙합에선. 왜냐면은 순진한 건가요, 그러면? 아니 왜냐면- 힙합하는 애들이 범생이거든. 대부분 미국에서 힙합하는 애들이 막 흑인 와가지고 막 나는 밑바닥에서 일어나서 돈 벌었네 막 이러고 총을 쏘는 걸 옆에서 봤네 그럼 걔들한텐 실화야. 근데 우리나라 힙합하는 애들이 디스전하고 막 그런데 잘 보면 미국 어디 유학 갔다 와서 뭐 집은 원래 금수저 집이고 엄마는 교수고 이런. 뭐 이런 애들이 그런 가사를 쓰고 있으니까 다들 저 새끼들 뭐야 이러는 거거든. 그래서 약을 해도 이렇게 소심하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힙합 가수가 대마를 걸리면은 담배 피다 걸린 거랑 거의 똑같은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을 손대는 것 자체가 전 국민이 다 공포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껏 손대는 게 대마인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힙합씬에서 그래서 칭찬이 나왔어요. 그 이센스라는 그 사람은 대마를 피고 앨범을 냈어요. 깜방에서. 이센스가 워낙에 실력이 있어서 그때 최대 기대주였으니까 사이먼 리랑 그때 이센스랑 저 얼마 전에 쇼미더머니 5 우승한 베이식이랑 다 그때 나온 유망한 애들이었으니까 그런 거고 사실 리스너들이 리스펙을 해준다고 그런 거고. 근데 여기서의 그 리스펙은 이제 힙합을 원래 듣던 양반들이 힙합은 기본적으로 갱스터로 깜빵 한 번 정도 갔다 와야 되는데 이센스는 갔다 왔으니까 얘가 우리나라 최고의 힙합 아티스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약간 흑인의 힙합 문화 약간 반항적인 이미지를 조금 차용하고 싶은데 태생이 범생이라 그 정도 반항으로 어설프게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저는 그렇게 까고 싶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뭐 두 분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본 방송에 관련이 없고. 네. 이 본 방송 전체의 의견은 아닌 것으로. 네. 여튼 천연마약의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눠봤어요. 아편, 코카인, 그리고 대마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될 게 향정신성 의약품 지난번에 살짝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하고 의료용 마약에 대한 얘기를 또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해볼 건데 마약 얘기 하다 보니까 재밌네. 그리고 이분이 북핵 전문가님이신데 소스가 끝이 없네요. 마약이야 뭐 워낙 나중에 재밌는 뭐 거니까.
나중에 한번 따로 또 해도 될 정도로 마약과 전문의 따셔야 될 것 같은데. 마약과 전문의 있으면 따라가지. 아쉽네. 우리나라에서 마약 다루는 과는 가정의학과하고 정신과 2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초로 하셔도 되잖아요. 과라는 게 뭐 늘 옛날부터 있었나? 그거 만드는 게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힘과 돈과 시간과 마약은 지금 의학과 안쪽에 들어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그걸 하려면은 일단 수능 다시 보고 S대나 Y대부터 다시 들어가셔야 돼. 미국 가가지고 학교를 바꿔 오든가. 그 방법도 잔스 홉킨스 이런 데 나오면 가능하겠다. 하버드. 자,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의료용 마약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 녹음분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약물 오남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